자, 자본시장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법인지는 아마 알고 오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양이 방대한 법이죠. 그래서 단일 글자 수, 그러니까 조문 수 말고 글자 수로는 법 중에서 가장 많은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잡아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좀 어려운 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6시간 동안 자본시장법의 뼈대를 잡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최근 이제 개정된 내용들, 이런 분들을 좀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뭐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는 또 너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반응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 들어가고, 너무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름은 있죠. 예, 주성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시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그 전에는 NH투자증권, 그 당시에는 우리투자증권이었고, 예, 그리고 NH농협증권이었죠. 그때 이제 IB 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이제 M&A 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M&A 실제 중개주선, 그리고 적대적 M&A 때 이제 공격 방어 이제 현장에 가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경력으로는 우리나라에 헤지 펀드 도입될 때, 그리고 사모펀드 제도가 개선이 될 때, 그때 이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 TFT에 들어가서 개정 작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때 금융위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개정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생생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했었던 업무, 그리고 저의 경력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시장법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 방향,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 기본 방향은 어땠는지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의 이제 핵심 뼈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뭐고, 금융투자업은 뭐고, 투자자 개념은 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거예요. 진입 규제부터 투자 권유 규제까지 살펴보고, 자, 역시 금융투자업자 중에 한 파트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한번 크게 살펴보는 거고요. 그 뒤에 제5장부터는 금융투자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대해서도 뭐 상장된 회사다, 그럼 이런 책상을 만든 회사,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발행시장 규제에 들어가 있고요. 증권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주요사항 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를 또 크게 한 파트를 살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제가 여기다 이제 목차를 넣어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한 페이지씩밖에 없어요. 자, 이 내용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부분은 일단은 상법의 기본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이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상법 내용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례를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도로 하고, 제가 주권상장법인 특례는 따로 강의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 오늘 크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본시장법의 개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자, 자본시장법의 의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고요. 법대를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시작할 때 의를 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뭔가 좀 찜찜하죠. 자, 그런데 의는 항상 어렵습니다.
뭐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다 어렵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거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뭐 우리가 학술적인 의미에서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걸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지, 뭐 이런 내용을 편하게 얘기하는 정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 우리 정확한 명칭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죠. 줄여서 자본시장법은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6개 법률을 통합해서 2007년도 8월 3일에 제정되고 그래서 2009년 2월 4일에 1년 6개월간의 시행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된 자본시장에 관한 이제 기본 법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본시장법을 보시더라도 1조 정의를 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그리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법도 그렇고요. 법 제목도 그렇고 그 목적에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이 목적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자본시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자본시장 어디까지를 자본시장으로 하느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본시장 정의 규정 없고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어요. 제6조에. 그런데 예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새 이제 예쁘게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마음이 예쁜 것도 예쁜 거고요. 그 몸이 예쁜 것도 예쁜 거니까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이 그렇게 뭐 부정적인 터부시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건 제 6조를 볼 때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간접금융시장이 있고 직접금융시장이 있는데 간접금융시장과 구별되는 직접금융시장의 일정으로서 증권, 파생상품의 발행시장, 유통시장의 대표적 유형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들, 즉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한테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자본시장의 이제 정의는 이 정도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 제정의 연역, 자본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겠죠. 자본시장법 제정 연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꽤 됐어요. 2003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이미 금융통합법의 규율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2002년도 그때는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2년도 12월 달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2003년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보겠다. 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금융산업이 아까 은행 같은 간접금융시장인 대표적인 예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시장 쪽을 발달시키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된 금융법을 통합을 하는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을 겸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도 5월달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본시장법 TFT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용역 그리고 보고서들이 막 속속 도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8월 3일에 자본시장법이 제정이 되고요. 자, 워낙 큰 변화다 보니까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서 2009년 2월 4일에 시행이 됩니다. 자, 1년 6개월이라는 경과기간 사이에 또 세계적인 금융 쇼크가 오죠. 자, 2007년도 가을 무렵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요. 2008년도에는 우리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 롤 모델로 삼았던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제정된 이후 시행되기까지 여러 가지 격동을 또 겪게 되면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처음 도입할 무렵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롤모델로 하겠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그리고 가로 열고 리만 브러더스 가로 닫고 라고 그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인재 자본시장법은 두 가지 방향을 다 병행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